선생님, 내가 유료 과정이에요. 유료 과정인데, 주상지, 중장기 추세 채널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봐보니까 HTS에다 뭐를 나타내는데, 여기 수정주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HTS에서 적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갖고 이 차트 모양이 달라져요. 그렇게 질문을 줬어요. 그래서 보면 수정주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 차트 설정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편리한 기능에 수정 주가라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수정 주가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 대하 TI라는 종목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었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물대가 없죠. 근데 반대로 수정주가를 적용을 하면 하락 추세를 오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상승 추세도 만들지도 못했고 상승이 나오는 초입이에요. 그러면 수정주가를 적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수정주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수정주가는 유무상증자 또는 배당을 하거나 액면분할 등을 할 때 주가 차트에서 나타낸 이 주가의 흐름이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주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정주가를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DRTI는 이러한 차트 모양을 갖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DRTI라는 거는 이제 주봉에서 보면 하락 추세를 가져오다가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이제 상승이 나오는 초입이에요. 근데 이게 주상지 기준에 적용되는지 그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주상지 기준에 적용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PSR이라는 가치저평가 지표를 중요시해요. 가치저평가. 보면은 근데 이 지표가 1.5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1을 넘어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가치저평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될지 좀 더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요. 얘 주요 매출을 봐보면 주요한 매출이 철도 신호장치하고 광고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봐보니까 매출 감소하고 수익성이 하락이 됐는데 인도네시아나 해외에서 수주를 하면은 매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외 수주를 하면 매출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면은 이제 매출 대하 TI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업보고서를 봅시다. 대하 TI에 가장 잘하는 그 사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가장 잘하는 직원들이 정성껏 만들어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외 수주가 늘어나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4%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파는 매출 대비.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주를 하더라도 굉장히 갑자기 제로에 가깝던 기업이 굉장히 많이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는 별로 갖지 말자. 그러면 이제 매출 구성을 봅시다. 주요한 매출이 좀 낯선 용어지만 SIG라는 거에 대해서 철도 신호 제어는 뭔가인데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광고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도 이 친절하게 대하 TI의 대표와 임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뭔지 이제 살펴보면 읽어보니 대하 TI의 주요 매출처인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사업 부분에
독자적인 기술을 얘네가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출처인 디지털 광고도 매년 15에서 20% 성장을 한대요. 아, 그러면 뭔가 탄탄하네, 믿을만하네, 성장성이 좀 있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매출의 주요한 걸 차지하던 아까 용어 SIG라는 걸 좀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SIG는 이런 걸로 구성이 되며 얘는 뭐고 얘는 뭐다. 그래서 즉 철도 신호 제어 관련돼서 주요 기술을 이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기술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래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얘네들이 이제 철도 신호 제어 장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철도 신호 관련돼 갖고 수요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철도로 운송되는 물동량이 증가돼야 되겠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증가돼야 되고, 철도는 주로 대륙 내에서 움직이죠. 대륙간, 대륙 내. 그러면 대륙 내에서 물동량이 증가되기 위해선 대륙 내뿐만 아니라 대륙간, 대륙하고 대륙 사이를 운송을 하는 이 물동량이 증가돼야 돼요. 즉, 이게 해운업이에요. 해운업. 해운업의 업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핵심 지표가 BDI라는 지수예요. 건화물 운임 지수예요. 얘를 통해서 해운업이 향후 좋아진다면 대륙 간의 물동량이 증가될 거고 대륙 내에서도 물동량이 증가될 거고 그렇게 되면 철도에 대한 철도로 운송하는 물동량이 증가되고 결국 철도 신호 제어 장치를 만든 DRTI도 좋아질 거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근데 BDI 지수를 보면 안타깝게도 현재는 바닥에서 이 바닥권을 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에는 현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BDI 지수가 어떻게 될까 향후 살펴보면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에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부동산 가격이에요. 근데 일정하게 이 피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 기간이 이제 17년 주기의 부동산 주기설인데요. 이 17년 주기로 피크를 만들기 때문에 다음 피크는 2022년에서 2023년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주상지 교육과정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재 부동산 업황이 호경기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현재 BDI 지수가 현재 바닥권을 기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설비 투자 주기예요. 설비 투자 주기라고 얘는 이제 10년의 주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 보고 계신 자료는 미국의 민간 투자 증감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호경기 때 이러한 증감률의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현재는 2010년경에 첫 번째 픽을 만들었고 지금 두 번째 픽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부동산 업황도 그렇고 설비 투자 업황도 그렇고 호경기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대륙 간의 물동량 증가될 거다. BDI 지수도 상승 쪽으로 이제 추세를 만들 거다. 그러고 난 뒤에서야 철도 관련된 부분이 대륙 내에서 올라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DRTI는 아직은 이러한 것들을 실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봐요. 확실하게. 그래서 DRTI는 신용은 양호하대요. 근데 이제 문제가 현금 흐름이 열의에 빠져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유보율을 보니까 충분한 유보율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 흐름이 안 좋더라도 얘가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당장.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 흐름이 안 좋다는데 도대체 뭐가 안 좋냐 살펴봐야죠.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벌어지는 현금 흐름보다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요.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는 이제
적당했죠. 근데 2017년도 영업을 벌어들인 현금 흐름보다 투자가 더 많아요. 투자를 늘리니까 당연히 유형자산은 이렇게 증가를 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벌어들이는 영업활동을 들어오는 현금보다 투자되는 게 더 많으니까 결국은 이게 실적 악화를 하게 돼요. 발목을 잡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되냐면, 이게 이제 매출이에요, 매출. 이 기업의 매출. 매출이 여기서 일단 감소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증가가 나타났지만, 2017년 다시 매출이 감소가 되죠. 여기서도 영업이익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 여하튼 어쨌든 간에 그 철도 신호 제어 장치 관련돼서 핵심 기술에 가까운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광고 부분도 꾸준히 15에서 20% 정도 성장을 한댄다. 그러면은 이제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매년마다 3년 동안 매년마다 매출이 10%씩 증가한다고 하고, 그리고 가치저평가 수준이 지금과 같은 1.5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3년 후의 적정 주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식을 통해서 약 24,000원대가 된다.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조만간 이제 퀀텀 과정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교육과정이 보강이 될 거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매출이 10%씩 꾸준히 증가한다고 했을 때 적정 주가는 24,000원대고, 이게 5년을 간다고 그랬을 때 29,000원대야. 그러면 이 의미를 또 살펴봐야죠.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거는 지금 월봉이에요. 월봉에서 3년에서 5년간 매년마다 10%씩 매출이 증가했을 때 적정 주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최대 상승폭이 2만원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적확하지는 않지만 주상지, 중장기 채널을 일부 적용을 해보면 상승마디까지 이미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하락하던 추세가 매직개 거래량 한 번 터지면서 횡보를 들어왔고, 이후에 두 번, 세 번 터지면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 뽑아내고 조정이 나오다가 거래량 줄고, 그 다음에 다시 거래량 증가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추정되는 최대 상승폭은 29,000원대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번 상승이 마무리돼 있지, 아니면 최대 상승폭까지 갈지도 관심이 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살펴봅시다. 이거는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가격을 가지고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분기봉이에요, 분기봉.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연봉은 1년에 캔들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캔들이 한 개가 만들어져요, 연봉에선. 그리고 분기봉은 3개월에 캔들이 한 개 만들어져요. 그래서 2018년 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째 지금 들어와 있어요. 3분기는 7월, 8월, 9월을 말해요. 그래서 7, 8, 9월을 지나면서 여기와 같이 이격이 뜨게 되면 음봉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격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음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대 상승폭인 2만원 후반대까지 가기보다는 상승 마디가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적어도 7, 8, 9월에는 조정을 나타내는 분기봉에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버슈팅이 걸리더라도 2만원대까지 간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기업 가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유보율은 많지만 업황이 좋아지면서 수혜를 볼 가능성 시점이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저평가도 아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측면에서 이번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리고선 얘는 주상지 기준을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지금 이 상승이
남북 경협주, 철도 인프라 관련돼 갖고 나오는 상승이라면 더더욱이 얘는 주상지 투자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